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폴 라카메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취임식을 통해 철통 같은 미한동맹과 전투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전투 역량 유지를 통해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카메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2일 주한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공식 취임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취임사를 통해 소령 시절 한국 복무 경험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 기쁘다고 말하고 피로 맺어진 미한동맹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ur alliance, forged in blood in the crucible of the Korean War, has been the bedrock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more than 70 years. I look forward to us getting together in the true spirit of one team to strengthen our alliance and to propel it to even greater heights. 라카메라 사령관은 또 미한 동맹은 동북아 안정과 안보의 초석으로 남아있으며 이런 협력 관계는 경제 협력과 영내 안정에 대한 위협 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강한 전투 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eing ready to fight tonight means maintaining combat capability and creating time and space to enable the diplomatic process, thus preserving options for leaders. Indeed, I am also aware that the most sacred trust given to me is to prepare our soldiers, sailors, airmen, Marines, guardians, civilians to fight and win on the most dangerous piece of ground, the last 100 meters. 미국 제4사단장과 이슬람 무장단체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사령관을 비롯해 미국 태평양 육군사령관을 역임했던 라카메라 신임 사령관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서 복무하며 미국 육군 현역 가운데 최장기 해외 파병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이 한국에서의 두 번째 복무로 과거 소령 시절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미국 2사단 예하대대 작전 장교로 복무하며 최전방 비무장지대 작전 등을 수행했었습니다. 지난 31개월간 주한미군을 이끈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이임식을 끝으로 39년의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I'm grateful for each of you here today and the nations, organizations, and commands you represent. Each one of you are forever a part of our unbreakable alliance.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ROK U.S. Alliance.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존 아큘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관한 이날 이 취임식에는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 대사대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해병대 3여단이 최근 주일미군 주둔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영내 위기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미국 해병 3여단이 일본 인근에서 영내 적국들과의 돌발적 전투 상황 발생을 가정한 해양, 공중, 지상 태스크포스 훈련을 실시하고 지휘 통제와 기술 동원 능력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훈련을 통해 미국의 국익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위기 대응 능력을 입증하고 영내 안보를 담보하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사태와 무력 충돌 등 여러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해병대 관계자는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영내 동맹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육군과 함께 일본과 미국 본토의 순환 배치돼 전장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전 경고 없이 벌어지는 적의 위협에 대응해 일관된 준비 태세와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제 앰네스티의 전임 미국 지부장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지속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강압적인 폐쇄 정책에 따라 국제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은 1일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의 최근 보고서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내 두 가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고립되고 폐쇄돼 있어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의 통상적인 인권 증진, 보호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의 적대 정책이나 미국의 꼭두각시 국가들에 의해 인권이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언어는 깊은 우려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뒤 북한은 여러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d or undertook a number of tactical openings to cooperate with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호크 전 지부장은 그러면서 자신의 새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유엔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게 되면 북한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2014년 아동권리보장법 개정과 2016년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을 예로 꼽았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유엔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 지위 유지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North Korea is very, very anxious to maintain its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For a country that claims to represent all of Korea and has a South Korea claiming to represent all of Korea and all of the citizens of those two areas, the United Nations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legitimacy of North Korea.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유엔의 움직임 때문에 북한이 인권과 관련해 5개 국제 인권 조약에 서명했고 법률을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내 유엔 상주 조정관과 인도주의 기구들이 법 개정을 통한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올해로 19년 연속 인신매매 국가라는 오병을 쓰게 된 건데 국가 차원의 각종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1일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은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재지정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03년 최초 3등급을 받은 이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어린 아동을 포함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 노동을 한다고 지적했으며 여성과 아동 그리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성매매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This crime is an affront to human rights. It's an affront to human dignity. We fight it. You fight it. Because it's the right thing to do.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이들은 강제 북송돼 강제 노동이나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이 보고서와 관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의 탈북자 북송에 대한 VOA의 질문에 분명 북한에는 더 광범위한 인권 문제가 있지만 북송 문제는 미국이 중국 정부에 제기한 많은 사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권고한다며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에선 특별히 이들의 인신매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북송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인신매매를 비롯해 인권 문제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report reflects the U.S. government's commitment to global leadership on this key human rights,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issue. It remains our principal diplomatic and diagnostic tool to guide our relations with foreign governments on human trafficking.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해왔습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17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으며 이들 나라들은 미국 정부의 특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건설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접촉 노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 대표들과 언제 어디서든 마주 앉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한국, 일본 측과 3자 협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성김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건설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있고 동맹국과 파트너 그리고 북한과의 실용적이고 명확한 관여를 통해 변함없는 목표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이며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있는 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극도의 경계와 대처가 있을 것이라고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7월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 프랑스의 니콜라스 드 리비에리 유엔 주재 대사는 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주요 안보리 의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핵 분열성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목표는 북한 국내 상황 결정이 아니라 영내와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초래하는 위기는 지난 15년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의 도발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각 회의를 소집하고 제재 체제 등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